안녕하세요. 낭독으로 삶의 치유와 용기를 드리는 낭독하는 그녀 박영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쓴 독후감을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달에 정주영 추모 20주기 독후감 대회가 있었어요. 현대아산재단에서요. 그 독후감 대회에 응모했던 그 작품입니다. 관련 책은 이 땅에 태어나서 라는 책이었고요. 정주영 회장님의 자서전이에요. 그럼 독후감을 읽어드릴게요. 독후감 제목: 삶을 온전히 사랑했고 그 사랑을 남긴 이 땅에 태어나서를 읽고 사랑을 배웠다. 맨 처음 정주영 회장님을 알게 된 건 1990년이다. 전주 동초등학교에 대대적인 교실 이동이 있었고 지금은 기억이 희미한 지역사회센터 같은 건물이 하나 지어졌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내가 들었던 말은 정주영 회장님이 지어주셨대 라는 말이었고 그 이름 석자는 강하게 각인되었다. 그러다 1992년 곳곳에 붙어있는 대통령 선거 포스터에 정주영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아, 우리 학교에 건물 지어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집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라는 책이 꽂혀 있어. 고생 많이 하고 성공하신 분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렇게 정주영 회장님을 만났다. 어린 나이였지만 직접적인 수혜자였던 나는 꽤 오랫동안 그분을 기억했고 고교 시절에는 북한으로 소 500마리를 보내시는 장면을 생중계로 본 기억이 난다. 나중에 한 사실이었지만 암소였다는 얘기를 듣고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받기도 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의 살아온 이야기라는 책으로 나는 진정성 있는 정주영 회장님을 다시 만났다. 겉으로만 보이는 성공한 재벌의 이미지,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아닌 진실된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살아오면서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그럴 때 빅터 프랭클, 아들러 등을 대답하며 한국인 중에는 그러한 정신력을 지닌 인물이 없다고 생각했다. 부끄럽게도.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정주영 회장님을 깊이 존경하게 되었다. 그의 정신력과 가치,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아름다웠고 살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남겨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책은 시간순으로 엮여 있어 한편의 대서사 같다. 그의 탄생부터 현대의 태동,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대자동차와 포니, 현대중공업, 중동 진출, 88 서울올림픽, 금강산 개발까지 책을 읽으며 한 권의 역사책을 읽는 기분,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였기에 더욱 흥미로웠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들었다.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도 곳곳에 현대가 있음을 깨달았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을 안 하고 살면 편하다. 그러나 어렵다고 그냥 편하게 주저앉아 쉬운 일만 한다면 회사 발전은 포기해야 하고 각 기업이 그런 식이면 국가의 발전도 희망이 없다.
말씀하셨던 회장님. 해보기나 했어? 라고 도전했던 그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한국이 오늘날의 내가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요즘 쉽고 편한 일만 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는 말이다. 정주영 회장님의 자서전을 읽으며 가장 좋았던 점은 그의 가치관이었다. 성실, 신용, 전심전력을 다하는 삶. 그리고 불도저라는 별명이 생길 만큼의 실행력. 어떤 이유로도 중도하자 하지 않는 책임감이었다. 그는 운을 믿지 않는다. 스스로 좋은 운, 나쁜 운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대신 노력을 믿는다. 이러한 삶의 태도로 믿을 만한 청년에서 명예회장이 되기까지 신뢰를 중요시하며 끝까지 성실하게 살다 가신 분이다. 일에는 늙음이 없다. 는 짧은 한마디에 그가 얼마나 일을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은 개인의 부를 위함이 아니라 나라의 성장, 후손들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은 감동이 왔다. 정치에 워낙 무지한 나이기에 책을 읽으며 회장님이 대선에 나가셨을 때의 당 이름이 통일국민당인 것을 처음 알았다. 한국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통일을 위해 금강산 개발과 소대 방북,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계획을 세웠던 시베리아 개발까지 어떤 대통령이 그만큼 나를 사랑했을까? 반문해본다. 2006년 금강산에 직접 다녀온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정주영 회장님의 고민과 노력으로 북한에 다녀올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88 서울올림픽 유치도 현대와 마찬가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결과이다. 애정과 의지가 없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을. 책을 읽으며 정말 행복했다. 시간여행을 한 듯 어느덧 나는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익숙한 역사가 된 결과물들의 탄생 스토리를 읽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특히 좋았던 에피소드들은 인플레이션으로 고령교 적자가 났지만 끝까지 완성하고 난 후 매제와 아우와 내가 부자 되면 큰 집 사줄게 하며 다 함께 울었던 일. 지금은 너무도 유명해진 일화인 영국에서 조선소 투자를 받기 위해 500원 지폐에서 거북선을 만든 한국의 저력을 어필한 일. 중동 공사 입찰 때의 6개월 공사기간 단축이라는 파격 조건과 금액으로 해외 유수 기업들을 제치고 낙찰된 일. 88 서울올림픽 유치에 망신 대용품으로 가게 되었지만 노력으로 나고야를 제치고 유치시킨 일 등은 가슴이 콩닥콩닥할 만큼 한편의 드라마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정주영 회장님이기에 가능했던 그 일들에 정말 감사했다. 그는 부자가 되기 원했다면 현대 같은 기업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며 의식 속에는 부자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의 제일 가는 기업가의 부에 대한 인식은 정말 놀라웠다. 사람들은 의식주를 얼마나 잘 갖추고 얼마나 잘 누리고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읽고 가슴 깊이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를 깊이 존경하게 된 문장이다. 그런 회장님의 가치관이 아산 사회복지사업재단을 만들게 했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상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무조건 돈을 줬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부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주영 회장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한 사람을 부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 재물만이 부가 아니며 자신이 뜻한 바의 성취가 바로 부의 성취인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부를 이루신 회장님의 건강한 생각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꿈도 없이 돈만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가치관이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행복의 조건 3가지는 첫째, 건강. 둘째, 이해심과 순수한 마음. 셋째, 향상심이다. 특히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이해심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공부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첫 번째 스승은 부모님이며 두 번째 스승은 책 읽기라고 하신다. 회장님이 책 읽기를 좋아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정주영 회장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꼭 빠지지 않는 말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대 였다. 우리 부모님도 두 분 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지만 훌륭한 분들이시다. 학식은 정말 그 사람의 일부이며 오히려 학교를 안 나오셨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으로 도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교과서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현대와 같은 기업을 창조할 수 없다. 나는 이 글의 서두에서 말했듯 빅터 프랭클 박사님을 존경한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를 읽으며 나라는 다르지만 비슷한 시대에 각 나라에서 한 획을 그은 두 분의 같은 생각이 담겨있는 글을 읽고 전율을 느꼈다. 어떤 도공이 지금까지 없었던 최고의 작품을 내야지 하고 최고에 대한 욕심을 가득 품고 빚었다고 해서 그 도자기가 최고의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무념무상으로 최고의 작품을 낸다는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은 채 그저 오로지 도자기를 빚는 일 자체에만 혼신을 기울였을 때 최고의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저 일이 좋고 재미있어서 한 정주영 회장님. 그리고 빅터 프랭클 박사님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다. 행복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으며 성공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에 무관심함으로써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무념무상과 무관심. 두 위인이 말씀하신 무념무상과 무관심은 현재의 몰입이다. 지나친 목표에 집착이 아닌 자신을 초월한 일 자체와의 혼연일체이며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삶이다. 책을 읽고 밑줄 친 문장을 다시 보며 필사를 했다. 좋은 문장들을 하나씩 옮겨 적으며 그 안에 살아있는 의미를 떠올렸다. 회장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80여 년의 인생을 살아오시며 깨달으신 지혜와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을 읽기만 하기엔 아까웠고 직접 써보며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회장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모든 이들의 삶이 다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진지하고 엄숙한 것이다. 그러니 모든 삶은 다 존중받아야 한다고. 기능공들도 가족처럼 아끼시고 재물보다 나라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전해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깨달음을 다시 일깨워 주신다. 나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언제나 내 앞에 놓여있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다 가신 회장님. 그리고 적당주의를 싫어하시고 각자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을 귀중한 줄 모른 채 헛되이 낭비하는 것보다 멍청한 짓은 없다고 하신 회장님. 회장님의 책을 읽으며 칼릴 지브란의 절반의 생이라는 시가 떠올랐다. 절반의 삶은 도착했으나 결코 도착하지 못한 것이고 일했지만 결코 일하지 않은 것이고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그때 그대는 그대 자신이 아니다. 그대 자신을 결코 안 적이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절반이 아닌 온전하게 살다 간 사람을 아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정주영 회장님이시라고. 그는 온전하게 자신을 알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다 가신 분이다. 심리학자 아들러가 말한 인생 목표인 자립과 공헌을 온몸으로 실천하신 분이시다. 정주영 회장님은 책의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후회는 없다. 온전한 삶을 사신 회장님의 후회는 없다는 그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가 탄생한 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돌아가신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어쩌면 여전히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주저할 땐 회장님의 해보기나 했어 라는 말이, 운명을 탓할 땐 좋은 운은 스스로 만든다는 말이, 돈에 욕심이 날 땐 부자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나를 이끌어준다. 나보다 앞선 시대의 세상에 오셔서 후손을 위해 진정으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가신 아산 정주영 회장님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삶을 온전히 사랑했고 그 사랑을 책으로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의 살아온 이야기를 읽고 나는 사랑을 배웠다. 어떠셨어요? 이렇게 좋은 책을 남겨주신 회장님께, 그리고 독후감 대회를 열어주신 현대아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과를 떠나서 책을 읽으며 그리고 독후감을 쓰면서 진정성 있는 회장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치관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살아갈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독후감이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독하는 그녀 박영은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드립니다.